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유노유노조입니다. 저희는 패럴림픽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고, 패럴림픽 공식 후원사들의 다양한 CSR과 현재 진행 중인 CRM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 패럴림픽이란, 두 번째 국제 패럴림픽위원회의 스폰서십, 세 번째 대한장애인협회의 스폰서십, 네 번째 패럴림픽 CRM의 사례, 다섯 번째 30초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패럴림픽이란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가 주최하여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신체장애인들의 국제 경기 대회로 올림픽 폐막 후 2주 이내에 대개 10일간 경기가 진행됩니다. 다음 기업들은 국제 패럴림픽위원회의 공식 후원사들입니다. 총 8개의 월드와이드 패럴림픽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결제기술 부문의 비자는 가장 오랫동안 패럴림픽 스폰서십을 유지한 기업이며 독보적인 결제기술 파트너로서 팀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에게 필요한 장비와 자원,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hopping is everything. I'm usually running with my hockey bag, hockey sticks, luggage bag, so to have a way to pay for something using a pen is super easy and carefree in many ways. I don't need to drop my bag or thaw my hands out from the freezing cold. 비자의 사회적 공헌으로는 브라질과 파키스탄에서의 인도적 지원과 유엔 세계 식량 프로그램, 필리핀에서의 옥스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의학기술 부문의 오토복은 월드와이드 패럴림픽 파트너로서 의지 및 휠체어, 보조기 등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쉐어링 이코노미 서비스 부문의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서비스로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 도시에서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숙박 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덕분에 개최 도시에서는 새로 숙박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어졌으며 올림픽 이해 관계자들의 숙박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후원 규모는 약 5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의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라는 것인데요. 급기야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프랑스 호텔 및 당국은 에어비앤비가 부동산 중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동산업으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럽 사법당국은 이미 과거의 공유 자동차 플랫폼 우버에 대해 택시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에어비앤비가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업으로 규제를 받게 될까요? 무선통신 컴퓨터 부문의 삼성전자는 국내 유일 IPC 스폰서십으로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글로벌 사회 현안, 즉 글로벌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삼성은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48개국에서 총 220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스마트 스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sso eu comparo com o estudo. Eu comparo a canoa como se fosse a minha sala de aula e o rio assim silencioso como as pessoas caladas. A vara é meu caderno que está ali para me aprender. 아프리카에서는 디지털 빌리지라는 이름으로 저소득 낙후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광 충전 인터넷 학교, 모바일 헬스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한
테크 인스티튜트는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각국 지역 정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IT 분야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나 제품 서비스 기사 양성 교육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부문에서는 의료시설을 짓기 어려운 지역에 이동식 의료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기본 건강검진 및 외상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스폰서십과 그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코카콜라는 특히 여성, 웰빙, 물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 경영으로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Water is a connector, a life giver. It improves health, empowers women, and strengthens our communities.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KT는 사회공헌으로 당뇨 검진 솔루션 요닥 서비스를 도입하여 소변으로 간단히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병원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도서상간 지역 주민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권에서 올림픽 마케팅에 가장 적극적인 곳으로 조직위원회의 운영자금 관리와 입장권 판매 대급 수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KB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비인기 동계 스포츠인 루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한 장비 교체 및 국제대회 참가와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대한장애인 컬링협회 등 비인기 스포츠 육성에 대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그룹인데요. 롯데의 사회공헌으로 슈퍼블루 캠페인은 코발트 블루 컬러의 운동화끈을 상징물로 하며 푸른색은 희망을 운동화 신발끈으로 묶고 일어나겠다는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기업들의 사회 공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패럴림픽 CRM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패럴림픽 관련 미디어 콘텐츠의 실태에 대해 조사해보았는데요. 우선 인스타그램에서 패럴림픽의 공식 계정을 찾으려 했지만 공식 계정은커녕 패럴림픽에 대한 CSR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또한 유튜브에서 패럴림픽을 검색한 결과 공식 채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가 운영하는 채널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구독자 수는 80명 뿐이었고 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에서 패럴림픽 스타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았을 때 패럴림픽에서 활약을 한 선수들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대한장애인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PR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패럴림픽에 대한 고객 관계 관리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 해결 방안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공식 계정 및 채널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스포츠 영웅들의 SN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스포츠 영웅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패럴림픽에서도 영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목적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패럴림픽 스폰서십 CSR 활동들은 패럴림픽과 전혀 관련이 없는 활동들이었지만 그것들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스포츠 스타들은 대부분이 비장애인입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한 이유를 고객 관계 관리, 즉 CRM을 결여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공평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